안녕하세요, 명구입니다. 경기 시작도 하기 전에 최근 본 챔스 중 가장 긴장감 없는 경기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역전될 가능성이 매우 적어 결과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으니 백업 선수들의 폼이 어땠는지를 위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라인업부터 보겠습니다. 어떻게 3-2 위티메털? 점수차가 많이 나긴 하지만 이 공격진을 선발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화이트는 11월 11일 첼시전 이후 첫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리바, 파티, 웨데고르에게 휴식을 주고 히비오르, 조르지뉴, 진첸코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좌풀백은 최근 칼라피오리가 선발로 많이 나왔는데 이번 경기에는 스켈리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팀버, 라이스가 휴식이 가장 필요하다 봤는데 라이스를 선발로 세운 건 살짝 아쉽습니다. 라이스 성격상 본인이 먼저 뛰고 싶어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 라이스도 휴식을 하고 그 자리에 스켈리를 선발로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PSV의 라인업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역전은 힘들다고 생각한 건지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찾아보니까 반 정도는 주전이었고 나머지 반은 벤치 자원 아니면 어린 선수였습니다. 이번 경기 스털링이 2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공식 POTM에 선정되었습니다. 평소의 모습과는 다르게 의외로 공격조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상적이었던 장면들 몇 개 보겠습니다. 라야의 롱킥으로 한 번에 전방으로 전달하고 스털링이 압박을 통해 볼 소유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공을 잘 지켜낸 덕분에 진첸코가 중거리 슛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웨데고르한테서 이런 슛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진첸코와 스털링 둘 다 잘했습니다. 두 번째 골 장면에서는 화이트의 움직임도 좋았습니다. 스털링에게 패스가 가는 동시에 화이트가 하프 스페이스로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덕분에 스털링은 1대1 기회를 살려 뚫어냈고 상대가 커버를 가는 움직임이 늦어버려 크로스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올라온 크로스를 라이스가 편하게 집어넣으며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진첸코는 이번 경기 웨데고르 자리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선제골도 넣고 하나의 미드필더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긴 했지만 썩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왜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점 상황을 보면 롱킥으로 메리노의 머리를 노렸지만 세컨볼이 위험한 곳으로 떨어집니다. 진첸코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화이트, 방금 공중볼 경합을 했던 메리노는 수비하기 위해 곧바로 백코트를 했지만 진첸코는 뛸 마음이 없는 건지 그냥 대충 뛰는 척만 합니다. 분명 진첸코가 제일 가까웠고 특별한 의도도 없었는데 그냥 걸어옵니다. 이 장면만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경합 상황에서 진첸코가 살려보려 했지만 PSV 선수 쪽으로 흘렀습니다. PSV의 역습이 시작되면서 모든 선수들이 백코트를 하는데 진첸코는 이미 한 명 놓치면서 시작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상대는 심지어 사이드로 돌아튀는데 진첸코는 혼자 천천히 여유롭게 옵니다. 덕분에 화이트는 혼자 2명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컵백 찬스까지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진첸코의 뒤에 있던 선수가 컵백을 받아 슈팅까지 이어갔습니다. 진첸코는 이런 장면들에서 어떤 목적을 갖고 움직인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진첸코 본인이 역습 옵션도 아니고 수비 숫자가 충분한 것도 아니지만 점수차 때문에 너무 안일했던 것인지 이번 경기는 생각보다 실망스러웠습니다. 챔스 8강에 출전할 수 없는 선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카드 이슈는 또 누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스털링이 후반 추가 시간에 PSV의 역습 상황에서 깊은 태클을 하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경고로 누적 3장이 되면서 8강 1차전에 출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장 4월 9일이 1차전인데 사카가 그때쯤이면 제 폼을 찾았을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공격수가 부족한데 1차전부터 공격수 옵션이 하나 사라진 건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라이스는 교체 바로 직전에 공중볼 경합에서 경고를 받으면서 누적 2장이 되었습니다. 8강 1차전에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큰 선수 중 한 명인데 만약 1차전에서 카드를 받게 된다면 2차전에는 출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라이스 말고도 팀버, 마르티넬리가 누적 2장으로 경고를 조심해야 하는 선수입니다.
거의 할 일이 없었고 실점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게 크게 없었습니다. 빌드업 과정에서 추가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패스와 움직임은 괜찮았으나 실수로 위험한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무릎 부상에서 복귀한 만큼 아직 폼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패스와 수비 모두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팀에 부담을 줬습니다. 수비진을 이끄는 리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안정적으로 수비했고 결정적인 태클도 있었습니다.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며 좋은 장면을 여러 차례 연출했습니다. 전반전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는 불운도 있었습니다. 후반에는 미드필더로 포지션을 변경했습니다. 수비와 볼 소유에서 결함이 많이 보였지만 경험 있는 미드필더로서 경기를 이끌었습니다. 중원에서 좋은 빌드업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수비 상황에서는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활약하며 경기 내내 높은 에너지를 유지했습니다. 끝까지 상대를 추격하며 경기를 적극적으로 이끌었습니다. 2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모든 득점에 관여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 거친 파울로 경고를 받으며 8강 1차전 출전 정지를 당했습니다. 전형적인 스트라이커 스타일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이 부족했습니다. 윙으로 출전했으나 공격적인 움직임이 어색했습니다. 좋은 크로스를 올렸지만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친 순간은 없었습니다. 스켈리와 좋은 호흡을 보이며 슛까지 시도했으나 베니테즈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스트라이커로 투입됐으나 경기 내내 존재감이 적었습니다. 추가 시간에 스털링에게 감각적인 패스를 연결했으나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휴식도 필요해 보이고 카드 이슈도 있었지만 교체로 출전했습니다. 매우 직선적인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공격에 새로운 옵션을 다시 더해줬습니다. 이번 경기의 베스트는 라이스, 워스트는 키비오르입니다. 반대편에선 승부차기 끝에 레알 마드리드가 올라왔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와의 마지막 경기는 2006년 챔스였습니다. 오랜만에 세바요스를 경기장에서 보고 싶은데 부상에서 복귀할 수 있을지 봐야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프리미어리그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첼시를 상대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